자, 고전 시가가 하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보니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은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 설명이란 단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 표현 기법들. 그래서 기억이 서류적 표현, 대꾸적 표현, 인용의 방식,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 인물의 인격 부여라는 이 5가지 표현 기법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가 됐고, 대꾸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인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전을 인용을 했거나,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그런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격 부여는 의인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 즉 남도진의 나근별곡이라는 작품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그죠? 여기서 못 본 작품이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18세기에 창작됐대요. 18세기에 창작된 강호가사. 자, 강호가사라고 할 때 이 강호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단어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강강자의 호소자를 써서 강과 호수라는 의미로서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친화라는 주제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자, 나금별곡에서는 이전의 강호 가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물의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의 미련을 보이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오, 이거 독특한 게 나왔어요. 이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의 미련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작가는 수도인 한양을 벗어나 한양에서 가까운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양을 이제 벗어나서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골랐다라는 거죠. 작가는 세속적 명리의 뜻을 두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자, 세속적 명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즉, 벼슬의 미련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을 제시했다. 주제가 던져졌네요. 자, 그리고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사는 상황과, 자, 그래서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가문의 화목을 추구하는 모습을, 자, 가문의 화목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현실지향적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이제 만족을 얻기 위한 바로 현실 지향적 태도가 나타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보면은 도덕적 이상이나 미래와 벼슬에 대한 미련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형의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작품이구나라고 우리가 줄거리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읽습니다. 그래서 A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A 부분의 내용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자가 어떠한 태도, 즉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응 방식이에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 태도는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A부터 E 밑줄이 그어져 있겠네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말을 찾아봐라라는 거에서 역시 밑줄 치인 부분에 우리가 역할이라든지 함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된다. 문맥적 의미를 판단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용해서 그냥 집어넣어서 읽으면 되는 그런 작품에 해당을 하겠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목이 낙은 별곡이에요. 그래서 이 별곡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별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의 그 작품하고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 문학을 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별자의 노래곡자야. 구별하다라는 뜻과 노래곡자를 사용해서 중국과 구별되는 노래, 즉 우리나라 노래다라는 거. 자, 나근이라는 것은 일단은 작품을 봐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한자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자, 그러면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헌사한 조화옹이, 자, 헌사하다라는 뜻 많이 나와요. 이제 고전에서, 그죠? 야단스럽다. 자, 조화옹은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이죠. 산천을 빚어낼 때 나그나, 나왔네요. 나근별곡이 바로 이 나근이라는 장소, 즉 바위가 있는 이런 장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그나 깊은 물을 날 위하여 삼기다. 삼기다 또 많이 사용되죠. 만들다라는 뜻. 나를 위하여 만드시니. 자, 그래서 좀 약간 건방져. 조물주가 나를 위해 만들었대요. 그죠?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나그남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어와는 감탄사. 주인 옹이, 옹자는 노인 옹자, 주인 노인이 명리의 뜻이 없어. 명리는 이름 명자에 그 다음에 이롤 이자라고 해서 이게 바로 벼슬로 인해서 유명해진 세속적 가치죠. 자, 세속적 가치에는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진세를 하시고 진세는 먼지 진자에 세상세자 자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속세에서 하직하고 이제 벼슬에서 물러난 거지 암혈에 깃들이니 그래서 암자가 바위 암자 그다음에 혈자가 구멍 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이제 암혈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네. 자, 내생에 담백한 늘 분수인이 상관하지 않는다. 설의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건 내 분수다.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은 건 담백한 건 나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한제 맑은 창에 주역을 점검하니 소장진태는 성운이 밝아 있고 뜻풀이가 나와 있네요. 소장진태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 운명의 이치 이렇게 돼 있고 성훈의 교훈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세상의 음양의 이치는 교훈, 그죠? 청년들 교훈이 밝아 있고 낙천지명은 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천명계단을 즐기면서 이에 수능함. 자, 그래서 낙천지명은 경계도 깊어 있구나. 달을 희롱하고 말 잇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가. 장금을 비스듬히 하나. 장금은 악기 이름이죠. 슬상에 놓아두고 슬상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무릎 위에 놓아두고 평우조는 이 노래조자예요. 노래의 일종입니다. 평우조 한 소리를 보허사에 섞어타며 보허사도 지금 사자가 말사자로서 이제 노래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우조하고 보호사라는 것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음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기에 봤듯이 풍류와 연결돼요.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유연히 흥이 나니 세상 걱정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남촌의 늙은 번님, 국민의 어린 젊은이들. 자, 여기서는 지금 또 어려운 한자인데 린자가 한자를 이거 왜 안 던지지? 이웃 린자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쪽의 이웃 말이죠. 자, 송단에 섞어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자, 이제 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술 역시 풍류를 나타내는 소재예요. 풍류를 계속 즐기고 있죠. 두세 잔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앞론에 벼가 졌고 뒷내에 고기가 많대. 춘산에 비온 후에 미궐도 살쪘다네. 미궐 뜻풀이가 나왔습니다. 고비와 고사리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풍요로움, 그죠? 풍요로운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자, 그래서 한중은 한자가 한가로운 한자.
그래서 한가로운 상황에서 이런 말씀, 소일이 작은 일이 만족스러우니 분분한 시비는 오를 시자에 그르다 그자, 다 그르다. 시시비비 가린다 할 때 그거예요. 옳고 그름. 자, 귀결한들 들리소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설의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비라는 것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해당한 깊은 곳에 낚싯대 메고 내려가며, 자, 여기 낚싯대 역시 풍류와 연결되는 소재예요. 자, 어부의 노래, 이 사자가 노래 그 말사자로서 어부의 노래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러불러 역시 풍류죠. 노래를 이야기하니까 계속 지금 풍류가 등장을 합니다. 어부사 그죠? 자, 목동의 피리 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 방초길에 걸음마다 서디구나. 석양은 해가 지는 거고 방초는 향기를 빵째 풀초자. 얘도 방초도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걸음마다 더디구나. 그래서 이제 여유로운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요. 동풍이 건듯도 많이 쓰이죠. 잠깐,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동풍이 갑자기 불어 새우를 재촉한 새우는 왜 한자를 안 실어주는지 모르겠네. 가늘다 세자에 비우자. 그래서 가랑비. 이것도 많이 쓰이죠. 자, 새우를 재촉하니 도롱이 걸치고 바위에 앉으니 자, 도롱이라는 것은 비옷인데 지프로 만든 비옷. 그래서 이 도롱이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분지죠. 안빈 낙도를 나타내는 소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바위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요. 용면 뜻풀이가 나와 있네요. 성능할 때 화가 이공민. 자, 이 형상 그리고 싶다. 영욕을 불가하니 세사를 내가 알겠느냐 해서 속세와 거리가 있다라는 거 역시 서류법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그 명예와 이런 욕심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일을 내가 알 수 있어 몰라. 속세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속세와 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육에 빠진 분들 술주자의 고기육자 술과 고기 분들 국이 자랑마오 그래서 이제 그 세속적 속세 있는 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랑 마라. 자,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며 홍진 뜻풀이가 나와 있죠. 동그랗고 속된 세상인데 불구렁자의 먼지 진짜예요. 이건 또 왜 뜻풀이를 해줬어? 얘는 속세를 의미합니다. 붉은 먼지라서 속세를 상징하는 구절에서 엄청나게 쓰여요. 자, 그래서 속세에서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 대루원의 서성이니 대루원 뜻풀에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대궐로 들어간 사람이 대궐문이 열리를 기다리는 제 소리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벼슬을 그쵸? 하는 거지. 자,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로워라. 자, 그래서 그 자네는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괴롭다라고 해서 그 세속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어와 내 신세를 내 말하지 자네 듣소. 삼복에 날더우면 백우선 높이 들고 그래서 백우선은 그 희다백자에 우자가 깃, 그 다음에 선자가 그 부채. 그래서 흰 깃의 부채라는 거죠. 높이 들고 풍령의 기대, 풍령.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시원한 창가 이렇게 되네요. 다리 펴고 누웠으니 이 편안한 거이건을 그 누가 겨룰 수 있겠느냐, 겨룰 수 없다라는 설의법을 사용해서 만족감을 갖는다고 했어요. 나랑 비교할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편해. 그렇죠? 그래서 시청하자는 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속세가 지금 계속 거리를 두고 있죠. 자, 동짓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걷어매고 해 돋도록 잠을 자니 자, 여유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서리법 역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단함은 없다. 그냥 나는 편해. 그렇죠? 자, 삼공이 귀하다가 하나.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야기해요. 높은 벼슬인. 이건 이제 높은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권력을 이야기하죠. 삼공이 귀하다고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해서 그 세속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인들 당할 수 있겠는가? 당할 수가 없다는 서리법. 그래서 친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만족감을.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 부럽지 않고 이제 보리밥과 팔진미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고 보리밥은 자연친화, 팔진미는 속세. 그래서 자연과 속세의 대비. 그래서 속세가 부럽지 않고 헌배옷에 알맞으니 비단가죠. 무엇할까? 역시 헌배옷과 비단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역시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 속세를 나타내는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 무엇 할겠는가 필요 없다 서리법. 그렇죠? 그래서 역시 자연 친화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고 있다. 중약, 옥류포, 노한, 물살, 돌을 박차 떨어지니 타포의 명월줄을 목반에 풀리는 듯 은고리 수정염을 난간에 걸었는 듯 해서 여기서는 지금 대꾸법을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경치를 대꾸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드시라는 직유법. 직유법과 대꾸법을 통해서 경치를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티끌모든 긴 각근을 타교모의 씻어내니 자 그래서 티끌은 이제 속세,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씻어냈다는 것은 이제 자연친화한 거지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귀씻던 예하라비 귀씻던 예하라비는 유명한 고사죠. 그 허유의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자네 혼자 높을 소냐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네 혼자만 높지 않고 나도 높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씻던 예 하라비의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 자연 친화와 그다음에 지조와 절개, 충신이야.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너 혼자만 지조 절개했냐? 나도 그래. 자 반곡천, 자 이제 천의 하천 이름이죠. 긴긴 굽이 초당을 불렀으니 초당은 초가집. 자 초가집이라는 거 초당은 초가집이고 그래서 얘도 안분지조, 안빈낙도와 연결되는 소재예요. 자, 드넓은 저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연사에 연사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안개역인 모래사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막대를 짚어 무릉계에 내려가니 자, 무릉계, 무릉도원을 이야기하는데 무릉도원은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무릉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양 안에 두 눈, 둘 양자의 눈 한자. 자, 양 안에 나는 도와, 눈 앞에 이렇게 날고 있는 도와. 도와는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로서 역시 무릉도원을 의미합니다. 도교 사상이 나타나거든요. 복숭아는.
붉은 안개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충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해서 조심하는 게 리을쉐라.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봄빛을 누설해서 세상에 전할까 두렵구나. 그래서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즐기고 싶어라는 거죠. 단구를 넘어들어 붉을 단자에 언덕 구자, 그래서 언덕을 넘어들어서 자연내 지나가니 역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자가 자줏빛 자자, 연기 영자를 사용해요. 향로봉 나무 한개 햇빛에 빛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경치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변담, 이 담자는 연못 담자예요. 연못에 고인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또 이야기합니다. 속세이선 저 백구야. 그래서 백구는 그 전통적 소재로서 희다백자의 갈매기 구자. 그래서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너와 나의 벗이 되어 그래서 물알체.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려고 합니다. 물가에 보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자연 친화 사상이 나타나죠. 성악동 좁은 길로 동네 이름입니다. 선부연 찾아가니 단고씨 저 생긴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형산에 만든 솥을 누가 옮겨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소리 대낮에 들리는 곳. 그래서 이제 폭포 소리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취한 흥이 계산 또 풀이가 나와 있네요. 이죠 신의 계자에 산산자. 한자 그냥 실어주면 되는데 이거 뭐하러. 네. 자, 쌍계암 바위 이제 그 쌍상자에 신의 계자에 잠깐만 이 암자는 무슨 암자? 잠깐만 찾아볼게요. 저 암자가 무슨 암자지? 저런 암자구나. 쓰기 특급. 아이씨 이런 거는 던져줘야지. 쓰기 특급인데. 뭘 특? 자, 먼 북소리 갈 길을 재촉하네. 자, 퉁소에 몸을 담아 이제 퉁소는 악기죠. 유교로 돌아드니. 자, 그 버드나무 유자에 다리 교자예요. 장소죠, 그렇죠? 서산에 서쪽 산에 상쾌한 기운 사의당에 이어졌네. 사의당 남도진의 형이 남도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그 집을 이야기하네요. 어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환정 또 그래서 하는 마음 그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거죠. 자, 국명을 사용하고 삼조화로 돌아오니 삼조화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남도진 형이 남도의 서대강호 똑같네. 저 사이당이다, 그죠? 자, 재앙의 남은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그래서 재앙의 남은 물결은 이제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하죠. 벼슬을 하면은 이제 모함을 당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런 재앙으로부터 신변이 미칠 소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서리법.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만족하고 예찬하고 있어요. 빈백에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이 두 노인은 바로 형과 자기 자신이죠.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하니 즐거운가. 그래서 가난한 것으로 이런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듣죠. 그래서 지금 역시 서리법을 사용해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남은 세월을 마치리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나 상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여기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정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는데 디귿 인용의 방식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면에 배워졌고 뒷내 속이 많대. 순상의 표현은 이걸로 살쪘다네. 그래서 많대가 어휘를 썼잖아요. 많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주세형기가 무슨 말을 하니 앞면에 배워졌고 뒷내 속이 많다고 인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뒤를 이용을 해야 하면 아, 인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됐다. 그다음에 2번 문항으로 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보면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는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애쓴 과정을 빗댄 것으로 마지막 부분이었죠. 서산 상태 사이당에 이어졌다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애쓴 과정에 빗댄 것으로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를 늘어서니 가문의 가문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있는데 모여 살기 위해서 애쓴 과정을 빗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이 있고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도 지금 형이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사는 상황만 있는 거지 이 모이기 위해서 애쓴 그런 과정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5번은 안 된다. 그다음에 3번 A한테는 화자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자네는 좋다나 내보기엔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대조하여 자신의 한가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대조한 거 맞고 그래서 자기 한가한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고 그렇죠? 5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 문항 A부터 E에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정답은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 B에서 B를 보니까 누르는 게 약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하자는 탈속적 공간에 피어난 복수한 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죠? 탈속적 공간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상세계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난 거죠. 탈속은 벗어나다 탈자에 그 다음에 속세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 즉 자연의 공간에 피어난 복수한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상황이 바로 이 무릉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 밑에 바로 도하고 붉은 안개가 자욱하다. 그래서 순간 세간의 전역까지 렸구나 나만 즐기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응서요. 네, 우리 다음으로 가보도록